국민노조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후보는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의 지지도는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가 합쳐진 것입니다. 보통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인품, 자질, 능력, 경력 등에 대한 호감으로 후보자 개인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70~80% 정도는 정당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후보 개인을 지지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 투표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정당 지지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정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후보 개인을 지지하는 표는 언제나 움직이는 표이고 부동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동표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후보는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후보자 자신과 상대에 대한 분석은 정당이 아닌 후보자, 인물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부동표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에서 네거티브 공격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표는 후보들의 네거티브 내용이나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태도 등을 보고 난 후에 후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네거티브에 잘 대응하면 호감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에 잘못 대응하면 호감도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거티브에 대비해 공격과 수비 연습은 반드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반드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충분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같은 고향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주의 효과나 겨울에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승해서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거나 여름에는 젊은 층이 야외 활동이 활발해져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져서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2년 전후로 치루어지는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여당 후보가 유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야당 후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통령 임기 2년 전후에는 공약 실현이나 경제 문제 해결 등에서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리드 타임에 관한 것입니다. 리드 타임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유권자의 호감과 관심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보들은 대부분 착시를 겪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높게 평가함으로써 인지도와 지지도가 빨리 상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인지도와 지지도 상승을 위한 시간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선다면 당내 경선일까지 또는 본 선거일까지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 전략, 조직 전략, 시기별 상승 목표에 대한 계획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실패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에는 후보 인지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스타 효과, 중앙바람 효과, 현직 효과, 후광 효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 효과는 말 그대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선거 시기에 당의 얼굴로 내세워 언론의 조명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정하지 못한 부동표를 공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내걸거나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는 것도 스타 효과를 노리고 하는 선거운동인 것입니다.
중앙바람 효과는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들의 행보나 발언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앙바람 효과는 그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것이 국민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관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바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 문제와 코로나 방역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효과는 선거 막바지까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표는 대부분 현직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직 후보의 당선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직 후보의 재임 중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은 도전자가 당선되면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로 인해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가 발생하면 지지 정당을 추월하는 현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직 후보와 도전자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면 현직 후보는 2에서 3% 정도 앞서고 있다는 전제로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하고 도전자이면 2에서 3% 정도 뒤처지고 있다는 전제로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광 효과는 선대의 유명한 정치인의 덕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선대의 후광은 지지자를 물려받기도 하고 인지도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선대 정치인이 유능했다면 그 유능함에 대한 기대도 물려받을 수 있고 당내에서의 공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세연 의원, 김홍걸 의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후광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치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대 정치인으로 인해 자신의 실력 검증과 노력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알고 있으면 유리한 선거에서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인지 효과, 콧대일 효과, 선택 효과, 점선면 효과, 세대 간 충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선인지 효과는 유권자가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인식한 후보를 웬만하면 지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나은 상품보다 먼저 만들어져서 더 많이 알려진 상품이 많이 팔린다는 마케팅 법칙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상품 출시를 다른 기업에 비해 서두른 이유가 아닐까요?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경쟁자보다 더 빨리 출마 가능성을 알리거나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선인지 효과는 여론조사 기법에도 있습니다. 비보조 인지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응답자에게 후보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나는 이름을 모두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1명 또는 2명 정도의 이름만 기억하고 대부분 첫 번째 응답한 이름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코테일 효과는 가장 최근에 지지한 정당의 후보를 다음 선거에서도 동일한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나 후보가 잘못된 정책이나 정치 행위를 한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코테일 효과는 대통령 선거 1년 이내에 치루어지는 선거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승리한 것을 코테일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테일 효과는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납니다. 광역단체장, 광역시장, 광역단체 구청장, 광역단체 구의원 투표에서
웬만하면 동일 정당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 후보, 구청장 후보, 구의원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보다는 광역단체장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 효과는 유권자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가진 이념이나 가치만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관심 분야나 자신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을 파악하고 유권자에게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선택 효과의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유권자 개인이나 그룹 단위의 관심사를 파악한 후에 유권자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 제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점, 선, 면 전략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 지지자인 점과 점을 연결하여 호의적 지지자를 선으로 연결하고 점과 선을 모두 연결하여 하나의 면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후보 지지도를 강력 지지자에서 호의적 지지자로, 호의적 지지자에서 일반 지지자로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입을 통한 전파에서 시작합니다. 입으로 전파되는 구조는 다양한 첨단 선거 기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공천이 유력하거나 현직 후보인 경우에는 강력 지지자, 호의적 지지자, 일반 지지자가 쉽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현대 선거에서는 이렇게 형성되는 분야별 지지자 그룹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는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경쟁 후보보다 각자의 방식으로 유권자를 공략하기 때문에 점, 선, 면 전략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하여 SNS망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후보의 정보를 전파하는 핵심 통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 간 충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에는 대략 3세대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 세력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586 세대가 있고 586 세대 이후에 출연하고 있는 현재 20, 30대가 있습니다. 이 3세대는 서로 다른 정치 경험과 경제 경험을 했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이러한 다름은 각 세대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후보자 선호도에서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보들이 특정한 세대로부터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면 선거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가 원하는 것을 잘 수용하면서 세대 사이의 충돌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세대가 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면 다른 세대를 갈라치게 하면서 대립구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선거를 공동체의 이익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 철저하게 적용하여 유권자의 호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